11월 6일 때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조정 대상 지역을 고양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지를 했는 게 아니고 일부를 해지를 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을 해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방 쪽에서는 그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입찰을 못하고 있던 그걸 정부에서 좀 해소를 시켜줬는 거예요. 대신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공매 물건은 꾸준히 입찰을 하고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하고 세놓고 팔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볼 때가 됐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희망리치 봤잖아요. 희망리치 서울에 들어가신 분 들어갔어요. 대출이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에 한 주택이라도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LTV하고 DTI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나마 사업자를 냈는 사람들 한해서 그 투기지역하고 가열지역으로 나눠가지고 40%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금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차익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박정현 강사 같은 경우에 물건 하나 받았다 그러더라고. 송파에 레미안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 경쟁률이 300명 들어왔다 그러던데, 그만큼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는 그 이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봤잖아요. 근데 희망리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200명, 300명까지도 이렇게 들어오냐면은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시세에서 최소한 1억, 1억 5천 사이로는 다 갭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물건이었잖아요. 지금은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기는 좀 들었고, 그런데 희망리치로는 서로 막 살려고 입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파리 정책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가격대가 훅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여름부터 부산 또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규제 지역에 대출이 안 나오는 팔았을 때에 중과세가 붙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2년 정도 내가 보유를 하고 그쪽에 살아야 되는, 근데 그게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를 낮췄죠. 돈의 값어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거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움직거리려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계속 살을 찌우려고 하고, 우리가 그 200명, 300명 받던 그 돈들이 지방 쪽으로 내려갈 여지가 많은 환경으로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산에 있는 물건을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라고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부산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그러니까 17년 8월 2일 파리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산에 있는 전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정 지역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때 시점부터 가격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부산이 정책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부산은 시장에 공급 물량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청약됐던 게 입주 물량으로 이제 계속 쏟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보다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이 지금 부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때마침 부동산 정책까지 규제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이제 맞물리면서 가격대가 차츰 떨어진 게 아니고 훅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는 거죠. 이번에 11월 6일 때 정책 발표하기 전에 한번 부산에 규제를 해제했는 지역이 있었죠. 부산 진구, 그리고 남구, 동래구 일부 해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폭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해운대구하고 그리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지키는 아파트는 또 있었어요.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거래가 제일 많이 됐던 때가 언제냐면은 16년 10월 달에 6,800건이 매매 거래가 됐었어요. 여기가 지금 8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8년도고, 거래량은 파리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책을 이제 딱 발표를 했는 거지. 그러니까 저번 달에 이제 거래됐던 게 2,100건, 한창 거래 잘 됐을 때는 6,800건, 3배 정도 차이 나죠. 6,800건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를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정책이 발표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매 거래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 매도자가 자기가 이 가격대에 주면 팔고 이 가격대에 안 주면 나는 안 팔래 했던 시장이 이때였어요. 이만큼 시장에서 3배 정도나 거래가 훅 떨어졌다는 거는 매도자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정책의 영향이 첫 번째가 아니라니까 시장이 이때부터 공급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입주 물량으로. 자, 보시면요. 16년도 때 25,000 가구가 입주 물량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정책을 발표했던 17년도 28,000 건이 입주 물량대로 들어왔어요. 올해 32,000 가구 엄청나게 입주 물량대로 들어왔죠. 내년에도 25,000 가구가 입주하는 물량으로 또 나올 예정이에요. 부산에 분양해가지고 미분양되는 거 그 잔여 물량도 지금 4,000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시장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 경험상 부동산도 똑같아요. 정책을 완화시켰다고 해가지고 가격대가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리가 움직이면 이런 시장에도 가격대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시세 조사해가지고 툭툭툭 던져야 돼요. 그걸 주저하면 안 된다고. 주저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종잣돈 풀리는 거는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조정지역 해제를 했는 그 배경이 뭘까요? 우리 그 지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은 언젠가는 해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올해 하반기에 될지 내년 상반기에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제가 됐죠. 그 이유가 거래가 예전보다 3배 정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는데 부산 시장이 2년 전부터 정부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부산 이만큼 조정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해제해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이제 부산은 조만간 해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경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매매거래 문의가 별로 없으니까 중개사들이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한 달에 몇 건이 안 돼요. 월세 주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 닫는 중개업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매매 거래가 안 되니까 인테리어 업자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집을 구입해가지고 내가 살 집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집이 노후돼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도배하고 장판은 하잖아요. 내가 좀 여력만 된다 그러면은 싱크대 좀 바꿀 거고 조금만 더 여력이 된다 그러면 화장실, 우리 애들 쓰는 화장실, 우리 남편하고 내가 쓰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 공사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샤시하고 이제 전동공사하고 이 부동산 하나에 걸려있는 업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소만 힘든 게 아니고 인테리어 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되게 힘들죠. 이 사람들이 벌이가 별로 안 되니까 외식업에 있는 사장님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다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내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현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부산 하면은 지금 현 정부의 표심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2년 기간으로 봤을 때 자기 집이 최소 5천, 많게는 1억 정도도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 재산이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 재산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년에 이게 풀기에는 뭔가 이게 티가 나는 것 같아. 이것도 솔직히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보이잖아요. 그래도 한다 그러면 지금이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 지역으로 있다가 해지됐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2년 정도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1주택은 비과세였어요. 근데 조정 지역에 들어가면서 1주택을 들고 있는데 2년은 보유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서 살아야 돼. 서울도 똑같잖아요. 안 살면은 비과세가 아니야. 살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제됐잖아요. 내가 안 살아도 2년만 보유한다 그러면은 양도세 안 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월세에 살든지 전세에 살든지 그 집에 2년 동안 월세나 전세 놓고 계약기간 좀 끝났을 때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었을 때는 기존에는 이제 규제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1가구에 2집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들고 있던 걸 2년 안에 팔아야지 얘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서 이 먼저 들고 있던 이 집을 3년 안에 팔아도 된다고. 그래도 비과세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년이라는 그 차이가 우리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 물건에 현재 내가 지금 보유하는 주택이 2주택이면은 내가 팔았을 때에 중과세가 10% 정도 이렇게 붙었습니다. 3주택이면은 중과세 20%.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2주택이야. 그럼 2주택이면은 중과세 10%가 붙는 거예요. 5천에 10%면은 1,500만 원을 양도세를, 500만 원 양도세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3주택이에요. 내가 지금 내야 되는 거는 2천만 원. 근데 그게 사라졌다고. 이제는 내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20주택이든 지금은 일반 과세율로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울 얘기했는 것처럼 1주택만 있다 그래도 대출이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 있고 2주택 있다고 해도 지금 대출은 다 나옵니다. 사업자 내가지고 40%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돼요.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담보로 해가지고 1금융권에서는 60%는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감정가에서 차익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70%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규제 지역에 있을 때는 한 세대에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첨 시 청약이 안 됐어요. 청약이 된다 그러면은 판다고 해도 3년 동안은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요. 3년 안에는 팔면 안 돼. 근데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세대에 주택 하나가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청약 하나는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났잖아요. 피 받고 팔 수가 있어요. 서울은 올랐습니다. 부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내가 대출을 받는 데에 용이한 쪽으로 내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팔았을 때에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런 지역 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많죠. 부산에 있는 부동산은 제가 이제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2년 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환경이 좀 바뀌었으니까 심리가 움직거리기 시작했으니까 2년 전에 그 가격대에서 찾던 그 가격대까지는 기다렸다가 파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 힘이 이제 강해지는 시장, 그렇게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산은 지금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현재 그 미분양되는 것도 지금 4,000세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쪽 시장에 미분양권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받고 싶어 하는 매물하고 이제 비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부산 하면은 수영구하고 해운대구란 말이에요. 그 수영구하고 해운대구에도 입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학군하고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교통이 갖춰져 있는데 수요자들이 그쪽부터 몰리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제 다 해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격들이 실제로 받고 싶어 하는 매매만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축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부산 지역에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몇 군데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수영구하고 해운대구 쪽으로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만 한번 매매 거래를 한번 소화시켰다고 그러더라고. 이것도 좀 이상한 게 걔들은 어떻게 알고 2달 전에 미리 사갔을까? 정부에서 이거 해제한다는 걸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연줄이 없어가지고. 서울에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해가지고 돈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돈들이 해제되어 있는 부산 쪽으로 내려올 여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 상반기 때쯤에는 이제 매매 거래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작년인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차익을 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잣돈 풀리는 게 용이한 시장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부산이 환경적으로 바뀔 영향이 되게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19년대 그 지역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렇게 그 입찰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입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는 경매 아니고
만약에 뭐 싸게 나온 게 있다면 그냥 사도 괜찮을까요? 이제 정부에서 시장의 원리에서 도는 걸 이제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오픈이 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떨어지는 시점이었고 19년 여름 때부터 조금씩 매매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정 해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규제 지역이나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도 매매 거래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년 20년도는 상반기 때는 매매 거래가 붙기 시작할 거라고. 근데 그거는 확신을 하죠. 2년 전에 샀던 그 가격, 그때 거래했던 그 가격을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제 친구들 부산하는데 부산 친구들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생각을 해요. 휴양소하고 현대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수적이에요. 그 지역에 부동산을 불을 붙여주는 거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불을 붙여주지. 대전도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불을 붙였잖아요. 대구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고 서울? 대구 부산이 올라와가지고 불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한 다리 빼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고. 외부 사람이 불을 붙여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매물들을 소진을 시켜주면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불붙기 시작했죠. 또 있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우리 그 부동산 시행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꼭 신청해가지고 오세요. 예. Just say come over, let's have a little chat.